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애플의 오래된 떡밥인 애플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카에 대한 여러가지 추측이 오가는 가운데 대략적인 출시일은 2026년 가량으로 시장에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애플카 자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하는데 애플카도 성공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는 접어두고 오히려 애플이 계획을 선회하여 애플카 개발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만 봐서는 2026년에 출시된다는 건 거의 힘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애플은 애플카보다는 애플 카플레이에 집중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올인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율주행차입니다. 애플은 아이폰으로 사용자의 손과 머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시간만 있다면 아이폰으로 우리는 뭔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이 된다면 차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뭔가를 해야 할 겁니다. 그 시간에 휴대폰을 만지는 것보다 새로운 경험을 원할 겁니다. 차 안의 넓은 공간에서 아이폰을 만지는 것보다 더 나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할 겁니다. 한마디로 애플카는 애플 생태계의 활용점정이 될 수 있겠죠. 그 경험을 지배하기 위해 애플은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전기차는 과거 내연기관차와 부품과 설계뿐만 아니라 제조 난이도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수십 년 동안 개발해왔던 엔진이 대체되고 내연기관 부품들이 전기 부품으로 대체됩니다. 부품 수도 급격히 줄고 고장 횟수도 줄 겁니다. 이 자동차 산업에서도 과거의 기계 산업에서 전자기기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애플도 차량보다는 전자기기라는 관점에서 모빌리티 산업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애플과 같은 IT 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앞다퉈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애플의 자율주행차 개발 프로젝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획대로 될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첫 번째는 애플은 제조회사가 아닙니다. 애플은 차를 팔아서 마진을 남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남기려고 해도 힘들 겁니다. 이 자동차 산업 자체가 레거시가 있는 전통 강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뛰어드는 회사도 많은 경쟁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3만 개가 넘는 부품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제조업의 집약체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벤더 수도 수십 개가 넘어 수익성도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 사이에 발생하는 마진을 줄이기 위해 수직 계열화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 전기차를 통해 부품 수가 현격히 줄어든다 해도 자동차의 본질이 바뀌진 않습니다. 안전을 위한 장치가 필요할 것이고 주행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야 할 것이고 내연 연수가 길기 때문에 AS에 대한 부분도 신경 써야 합니다. 애플은 제조회사가 아닙니다. 휴대폰도 애플에서 만드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아웃소싱으로 생산합니다. 애플은 설계와 디자인, 개발만 합니다. 이 삼성전자가 휴대폰 팔아서 10% 안 되는 마진을 남길 때 애플은 30%에 가까운 마진을 가져갔습니다. 이 제조사에게 10% 마진을 떼주고 가격 정책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교체 주기가 짧고 공급망 관리가 수월했습니다. 전자기기는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애플이 물량을 준다면 만들어준다는 곳이 수두룩했습니다. 물량만 있다면 부품 공급망이 해결된다면 휴대폰을 생산하는 건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증설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은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장치 산업입니다. 일정 규모의 양산 설비를 구축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생산 공정의 기술력을 보더라도 휴대폰을 만드는 것과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테슬라는 2006년 첫 번째 양산형 전기차인 로드스터를 출시한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동차를 생산해 왔습니다. 2021년에는 93만 대가 넘는 전기차를
생산해서 인도했지만 아직까지 차체 단차나 도색 불량이나 마감 불량 등 수많은 내부 결함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퀄리티의 애플카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 공정을 본인이 직접 생산하지 않는 이상 휴대폰을 아웃소싱하는 것처럼 자신이 갑인 위치에서 가격 정책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차량에 대한 검증과 레거시가 필요합니다. 이 자동차는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래의 자율주행이 되어 사고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사고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각국 정부의 규제도 강력하죠. 뿐만 아니라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 연수가 길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애플 AS 정책으로는 많은 한계점을 드러낼 겁니다. 단순히 교체가 아니라 수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자율주행차 시장에 뛰어든다면 수익성에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많이 팔더라도 일단 매출액이 큰 만큼 애플의 매출 구조의 일정 비중을 차지할 거고 자동차를 판매한 마진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기 때문이죠. 애플은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팔아서 30% 이상의 마진율을 가져갔습니다. 이 휴대폰 자체는 교체 주기가 짧고 가격 저항이 적었기 때문이죠.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원하는 품질의 차량을 만들려면 제조 원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자동차 산업은 휴대폰 대비 대규모 장치 산업이고 설비 투자 규모도 엄청납니다. 공정도 복잡하고 상당한 기술력도 필요합니다. 애플카의 외주업체가 굳이 애플카를 만들면서 휴대폰 만들 때처럼 마진율을 낮게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최소 10% 이상 마진율을 달라고 할 텐데 그럼 애플은 차를 팔아서 남는 게 없습니다. 사실 애플카를 만들 만한 회사는 폭스콘밖에 없습니다. 자체 브랜드 전기차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애플카를 만들어줄 회사도 폭스콘밖에 없습니다. 이 과거 휴대폰처럼 을의 위치에서 가격 협상을 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애플 차량의 가격이 10억 달러 수준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아무리 애플의 충성 고객이라 하더라도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애플의 가격 정책이 휴대폰만큼 비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거죠. 10억 달러를 주고 애플카를 타기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충성 고객은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애플카에 대한 가격은 사실 젊은 세대들이 다가갈 수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경제력이 있는 중장년층들은 애플 생태계보다는 안전과 주행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주력 소비층과 제품 판매를 위한 타겟층이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럼 자동차 회사들이 과연 애플카를 만들려고 할까요? 이 현대 기아가 애플카를 만들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 자동차 회사의 핵심은 브랜딩입니다. 자신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면서 브랜딩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게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며 가격 정책을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애플의 제조 공장이 되는 순간 완성차 업체는 애플의 하청 공장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최신 공정으로 생산한 자동차는 애플 브랜드로 팔리게 됩니다. 완성차 업체가 그걸 모를 리가 없겠죠. 구글이 과거부터 다양한 협력사들과 손잡고 자체 생산한 자율주행차 사업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이런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부품 공급망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도 휴대폰과 달리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인도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애플의 베스트 시나리오인 2026년에 애플카가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애플카를 구경하려면 2028년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테슬라나 다른 업체들은 전기차에 대한 생산 공정을 효율화해 두었을 테고 전기차를 아웃소싱하는 애플의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수요만큼 공급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테슬라는 현재 연간 100만 대 수준의 전기차를 생산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애플의 모빌리티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애플카는 차치하고 애플이 자동차를 하려는 이유는 자동차 내 소프트웨어를 지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움직이는 아이폰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애플의 생태계 구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건 하드웨어였습니다. 애플 브랜딩으로 완성된 하드웨어는 비싼 가격에 팔렸고 애플 매니아들을 위한 생태계는 공고해졌죠. 애플도 자동차 시장에 뛰어드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다음 시장이 모빌리티인 것을 알겠는데 이걸 하자니 답이 없는 거죠. 그럼 애플이 지금 해야 하는 거 바로 카플레이입니다.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이걸 장악하는 게 애플의 현재 목표이자 지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존 스마트폰 차량과 연결하는 애플 카플레이 기능은 스마트폰 화면만 그대로 이동시키는 미러링이었다면 최근엔 직접적으로 차량의 하드웨어를 통제하는 OS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에 집중 투자하여 완성차 업체 대비 카플레이 기능을 차별화하고 차량과 연동 기능을 강화해서 소비자가 차량을 선택할 때 카플레이의 호환 여부가 중요한 의사 판단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애플은 지난 6월 WWDC 세계 개발자 대회에서 차량의 연결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카플레이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이 새로운 카플레이는 차량 계기판에도 투영이 됩니다. 지도를 디스플레이에 표시할 뿐 아니라 주행 속도, 연료량 등 기존 계기판에 표시된 내용들을 애플 카플레이가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카플레이 시스템을 차량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제조사의 UI 대신 애플의 시스템이 차량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 애플의 원격 기능을 넘어서 에어컨, 헤드라이트, 연료 게이지, 속도 등 차량의 전체적인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현재 미국 신차의 98%가 애플 카플레이가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자동차 구매자의 79%는 카플레이의 지원 여부가 차량 구매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통계를 내놓으면서 이것은 새로운 자동차를 살 때 꼭 필요한 기능이다라고 애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플레이 도입을 통해 차량의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고 운전자의 편의성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 소비자의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소프트웨어 시장은 새로운 황금 어장입니다. 2030년까지 매년 9%씩 성장해서 전체 자동차 산업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시장이 2030년까지 500억 달러의 매출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차 업체에서는 주행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애플과 공유해야 하고 자동차를 만든다고 계획한 애플에게 카플레이를 통해 협업한다면 애플에게 칼을 내주는 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경쟁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플은 오히려 카플레이 집중과 동시에 카플레이에서 오는 정보를 통해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에만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차량을 제어하는 기능을 집중 개발하여 사용자 편의를 돕는 한편 차량 내 운영체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카플레이를 통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OS 구성과 사용자 편의는 애플이 어느 기업보다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 투자하여 앞으로 펼쳐질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시장을 선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카플레이를 애플카 출시를 위한 빌드업 단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차량용 카플레이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성차 업체들은 자신의 완성차에 애플 카플레이를 도입하는 걸 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플레이의 기능이 현격히 개선되고 기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카플레이를 사용하고자 할 겁니다. 이 소비자의 차량 선택의 기준이 애플 카플레이의 연동 여부와 카플레이 탑재 여부라면 완성차 업체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카플레이를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카플레이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수적인 거죠. 무엇이든 탁월하게 편한 기능이 있으면 소비자는 그쪽으로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애플이 자동차 생산을 하지 않는다면 완성차 업체는 애플 카플레이와의 협업을 더 반길 수도 있습니다. 잠재적인 차량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애플의 자율주행은 그럼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알려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로 어느 정도 개발된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은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산업입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차선 유지 기능을 포함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인 FSD를 구독 서비스로 전환했습니다. 사람들이 테슬라를 선택하는 이유가 단순 차량의 성능 때문만은 아닙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믿기 때문이죠. 오히려 애플이 카플레이 안에서 차량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주행 능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에 전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 애플카 출시가 2026년으로 연기되었는데 자동차 산업을 조금만 이해하신다면 테슬라가 차량 생산을 위해 어떠한 빌드업 과정을 거쳤는지 알아보신다면 애플카의 지금의 계획이 얼마나 무성의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는 휴대폰과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사실 자율주행이라면 전 애플보다 이 회사가 더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